정각 11시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쁘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조국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사랑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애국 충정이 가득 찬 애국동지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이제 다같이 피아노에 맞춰서 주화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먼저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예비하셨다가 세우셔서 국가의 위기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왕이 주인인 나라를 백성이 주인된 나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조국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58년 전 주께서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 어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추모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애국동지들에게 주의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멀리 갔더니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소에 가장 좋아하시는 애창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을 택했습니다.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크 회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자 우리들의 믿음의 손주인 이승만을 추모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승만, 그는 시내산 아래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모세와 자기 혈육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형제자매들을 위해 헌신한 바울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58년 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오른 이승만이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우리 민족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깨달아 각자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이승만의 마음을 담아 내 조국 대한민국과 남북한 7,500만 동포들을 다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승만 그가 외쳤던 처참하고 지리했던 3년간의 6.25 전쟁을 끝내며 먼 북녘 땅의 동포들을 향해 외쳤던 그 소리가 우리들의 귀한 마음에 큰 울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이여,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살던 이 보호를 다시금 회복시킬 테니 기다리러 가신 그 소리가 우리들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이기적이고 완악함의 세상에 침몰 다가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결이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망국적이고 반국가적인 종전선언과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 안 될 북한 정권을 용인해주는 평화협정을 체결을 주장하는 불순한 세력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58년 전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기 전 이승만이 말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기에 타서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는 소리에 역행하는 망발의 소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8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김일성 3대 세습의 독재에 신음하고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영원히 구원을 시켜낼 수 있는 처참하게 빠지게 될 것이라는 깨닫게 해주셔서 58년 전 죽음을 눈앞에 두고 탄식하며 외쳤던 이승만의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이승만의 민족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에 민족적 도덕과 윤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송정인 목사님에게 주님의 강건전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순 박사 본회 여성 부회장입니다. 이정순 박사께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송정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송정명 목사는 월드미션 유니버시티 총장이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성시화 운동의 공동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찬양을 빼먹었네. 예, 운항가요. 내가 죄송합니다. 운항가요. 이제 순례자의 노래.
아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습도 안 해보고 평소 실력으로 오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 시대를 위해 준비시키는 지도자라는 말씀을 송정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건국하셨던 오남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58주년을 기념하는 이날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가슴속에 그 어른이 남겨주셨던 귀한 정신들을 각인하면서 계승하기를 원하는 귀한 분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려졌던 솔로몬 왕이 다윗을 계승해서 세 번째 왕이 되질 않았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맡아 주관을 하면서 재판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백성들의 재판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하나님 제가 백성들의 재판을 올바르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듣고 마음에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같으면 장수를 구하기도 하고 부를 구하기도 하고 자기의 원수되었던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드릴 텐데 솔로몬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거든요. 하나님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네가 원했던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네게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축복해 준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박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승만 박사님께서는 1875년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2살 때 서울로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승만 박사님은 서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향은 황해도입니다. 어릴 때는 어머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고 서당에서 공부할 때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분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어른이었는데 아벤셀라 목사님이 세웠던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고 난 다음부터 기독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거기서 공부하면서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시거든요. 배제학당을 졸업할 무렵에는 조선의 독립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는데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영어를 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참석했던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저 양반은 앞으로 조선의 큰 지도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명성황후 살해 사건 이후에 젊은 청년이었던 이승만의 가슴 속에는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종은 군주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종은 은근히 젊은 청년들이 독립협회라는 기관을 조직을 해서 군주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에 살고 있다가 독립협회에 가담했던 이승만과 그 친지들 일당들을 감옥에 가두게 됐지요. 그 당시에 한성 형무소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기억하지만 목에 그 칼이라는 걸 쓰고서는 고문을 숱하게 당하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추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탄식을 하면서 감옥에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추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교도소 형무소 생활하면서 40여 명의 복음을 전해서 기라성 같은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한성 형무소에서 했던 일입니다. 한성 형무소에 있으면서 독립정신이란 글을 만들었는데 그 글 후반부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독교로 만사의 근원을 삼아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영국이나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이를 수 있다. 형무소에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우리 조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 생활을 영위해야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영국이나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걸 글로 남기게 되거든요. 이승만 박사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뭐 3.1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평가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학자, 국제정치학자로 알려지고 있는 로버트 올리비라는 박사는 신화의 달인 이승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를 그분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승만의 생애를 깊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애국적인 면에서, 학문적인 실력 면에서, 역사적인 해안에 관해서, 정치적인 투제적 종교적인 신념을 다 살펴서 평가한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지도자, 그의 이름은 한국 역사에서 단연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기록이 될 것이다. 국제 정치학던 로버트 올리브가 평가하고 있는 이승만이라는 평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평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없는 학생 시대 때는 4.19 때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면서 데모에 동참했던 사람인데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하, 뭐 17, 18 아무도 모르면서 데모에 뛰어들었던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시대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보훈 철학을 했는데 이제 보훈부로 바뀌었어요. 보훈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설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 국무총리인 김항식 씨가 추진위원장으로 추대가 되고 많은 추진위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적 관계에 있었던 우리 조봉암 선생의 기념사업회 부회장인 주대진 씨가 총괄위원으로 추진위원으로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되는 박지만 씨가 거기 이름을 올렸고요.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현 씨가 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대중 시의 대통령 김흥업 씨도 같이 이름을 올리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힘써 일했던 분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손소재도 나와 있는데 신영균 장로님이 부지 4,000평을 증정을 하겠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 서울에 있는 땅 4,000평이는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을 잊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사유재산인 4,000평을 기증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던 소식이 들리질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애국자입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종신형을 선고받고서 복역하는 도중에 1904년도 8월 9일 날 5년 7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1907년도 6월 달에 그 당시 어려웠던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를 더 공부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 석사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푸슨 대학의 박사 과정에 입학을 했다가 1910년도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되거든요. 엘리트 코스를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만한 인재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었는데 엘리트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 당당하게 설 수 있던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킨 지도자가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해 8월 29일 날 우리 조국이 일본에게 강제 합병을 당하게 됐죠. 미국에서 공부한 그 다음에 5년 12개월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민주화를 위해서 기독교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순회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 경찰들의 감시가 얼마나 심했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미국에 돌아서 한 33년 동안 있으면서 하와이나 여러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근거하는 교육사업에 매진을 하시다가 해방이 된 다음에 1945년 10월 16일 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건국하기 전이죠. 그러면서 지방 순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해방 다음 되었지만은 좌익 우익으로 나눠져 나라가 어려울 때 이걸 지방 순회를 하고 다니다가 1948년도 5월달에 유엔 감사에서 남한에서 단독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동대문구에서 입후보했다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지도회 반열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이제 국회가 처음으로 개원이 되는데 연장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분을 임시로 맡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한국 입장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될 때입니다.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만한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원 목사 신분을 가지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국회가 개원될 때 기도했다는 사실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유교나 불교에 가까웠던 나라에서 국회를 개원하면서 개원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는 이런 귀한 사실을 남기신 분이시거든요. 자, 우리 이승만 박사님이 남겨주셨던 일 너무너무 안심해요. 그러고 나서는 48년도 8월 15일에 나라가 건국되면서
초대 대통령을 출근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지 개혁을 일으켜서 국가를 경제 자유체제로 바꾸어 놓았지요. 의무교육제를 실시해서 그 당시에 조선 일본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한글을 모르던 문맹률이 78%였는데 의무제도를 시행하면서 22%로 줄어드는 이런 일들을 해주신 어른입니다. 건국된 지 2년도 안 돼서 6.25 전쟁에 가서 숱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부산까지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었는데 부산에 피난 내려오는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이승만 박사님은 간곡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당신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어른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양을 탈환하고 북진하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이 한 3년여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힘을 잃고 소련과 더불어 휴전을 감행하기로 밀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나 미국이 알리지도 않고 그 당시 53년도 6월 18일부터 22일여간에 북한에서 붙들려던 반공포로 27,000명을 석방을 시키는 비밀리에 석방시키는 배짱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심지어도 미국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제거할 만한 제거 운동까지 했던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얼마나 배짱이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10월 1일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이 까불고 있어요. ICBM을 뭐 쏘아 올린다 그러면서 어레런거리고 있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무기한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이루었던 분이 그 어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을 우리가 추모하면서 기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사실이 우리 2세, 3세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된 민족이라고 이승만 박사님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어야 나라가 되어야 이 나라가 살겠다는 분명한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치하시고 통치하시고 국제 무대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냥 우연히 세워진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대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던 그 어른이 바로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님이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인식을 하시면서 이런 귀한 사실을 2세, 3세들에게 바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어르신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줬던 우남 이승만 박사님에서 그 58번째 이런 날을 기념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그분이 남겨주신 귀한 아름다운 전통과 신앙과 정치적인 유산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추모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만 가슴에 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2세, 3세들이 우리 귀한 우남 이승만 박사의 삶을 개성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앞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게 싹 설교에 나왔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아주 간단히 줄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승만의 노래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전부 다 이렇게 악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남의 앞으로도 또 나와서 같이 테이블마다 안 계시니까 앞에 나와서 같이 제창하겠습니다. 상처
멀리반도 금수강산 높은 앞에 거기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상이여 작은 하늘을 향하는 충정 한반도를 넘어서 평화의 깃발이여라 한반도를 넘어서 평화의 깃발이여라 노고하사령하나의 하나님 영광이 넘치는 우리 한강의 기적은 나라 살아 전진하리라 이승만 기적이여 앞으로 우리는 함께 손에 손잡고 자수만대 영원히 곁을 노래하리라 자수만대 영원히 곁을 노래하리라. 예, 큰 박수는 앞으로 이걸 좀 잘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회장이나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지만 하나 부탁하는 것은 미국 국가 그리고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반드시 암기하는 게 미국 시민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축도 시간입니다. 최영문 목회 박사인데 지금 교회 회장님이십니다. 나와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일부 주보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의 서거 제58주기 기념 추모식에 참석하신 우리 남가주 모든 많은 동포 머리 위에와 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사업장 위에와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또 남가주 한인사의 모든 동포들 머리 위에와 또한 남가주 1400의 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지금부터의 모든 순서를 사무총장 김성옥 총장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2부 순서 사회를 맡은 김성옥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를 향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양국기 앞에 자유롭고 충성스러운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양국가제창 이경호 목사님께서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moon's starry light what so proudly we hate at the twilight's last gleam,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 through the perilous white, oh, the rampart we was again lightly streaming, and the rocket red gray of a bursting night, it proved through the night that the flame was still there. Oh, say does this the spring when oh yeah wave, oh the br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러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르마 상처의 완연한 삶, 대한 사람 대안으로 이리 보존하세. 지금 이 시간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 시간 이승만 대통령 영상이 있겠습니다. 사서울 개헌으로 불리는 1954년 2차 개헌은 이승만의 독재를 위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국가 기반을 다지기 위해 꼭 바꿔야 하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묻도록 하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당시 사회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경제 관련 헌법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황폐했던 국토의 복구와 경제 부흥을 위한 자금도 많이 필요했고,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승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만든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횟수 제한을 없앤다라는 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개헌안 통과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136표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했는데 135표가 나와 딱 한 표가 부족하여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유당은 제적인원 203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치는 135.333명인데 사람은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4452의 수학적 원리에 의하여 근사치 정수인 135명이면 통과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유당의 일방적인 개헌 통과로 인해 이승만의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한쪽에서는 이것만을 문제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차 개헌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자유경제 체제를 확실히 하게 되었고 자유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차 개헌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의 기반을 닦아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열매를 맺게 한 장본인이 이승만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비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1960년 선거에서 자유당은 이승만의 대통령으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야당에서는 조병욱이 대통령 후보로 장면이 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병욱이 미국에서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선거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승만은 대통령 단독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많았기에 혹여나 임기 중 사망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게 되기에 부통령 자리를 놓고 싸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선거 당일 이기붕과 자유당은 부통령을 뽑는 투표함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국민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선거 당일만 10여 명이 죽고 60여 명이 다쳤지만 이기붕 일당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를 막고자 무력을 사용하게 되었고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17살 김주열 군이 눈에 체류탄이 박힌 처참한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위의 불길은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자유당 장관들은 계속해서 이승만에게 거짓 보고를 하며 이승만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나와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고 자유당은 총까지 겨누며 무력으로 진압을 하였습니다. 결국 4월 19일 하루 동안 시위로 인해 186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태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4월 21일이 되어서야 이기붕 일당은 비로소 사시대로 말하고 전원 사표를 냈습니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의 사표를 받고 나서야 무엇이 잘못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이승만 인사말매의 기념사에 최한명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총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계속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승만 과보다는 공이 훨씬 많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슬라이드에 이렇게 나타나다가 지금 중단을 시켰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당대에 견줄만한 인물이었죠. 여기 나온 대로 송정면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적어도 이제 4.19 주동자 되는 분들 이번에 50명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역사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4.19 대모자 주동자를 향해서 가장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다. 저희 불이 앞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젊은이겠느냐 칭찬을 하면서 그 총탄 맞아서 지금 입원해 있는 그 학생들을 찾아가서 내가 맞을 총알을 자네가 맞았구나 하면서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야하게 이릅니다. 국민이 원한다는 어느 독재자가 진정한 독재자도 국민이 원하면 아니 지금 반대하면 탱크는 밀어버릴 일이지 원하면 하야하겠답니다. 하야를 하십니까? 그리고 하와이로 건너가서 망명생활을 하게 이르게 됐죠. 결국은 지금으로부터 58년 전 7월 19일 마로니아 그 요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서울 가야 돼. 서울 가자.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벤포트 장군을 비롯해서 전 미 육군, 해군, 공군 할 그들 위쟁대들의 사열하에 운구를 합니다. C-118 거기에다가 수동기에다가 시신을 모시게 되죠. 그러면서 김포공항으로 날라옵니다. 김포공항으로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호상 국회의장 종인 대법원장 그리고 정일관 국무총리 산부이용인을 동원하고 각 군대를 다 동원합니다. 굉장히 무무백관들이 모이는 것처럼 중요한 인사들이 다 김포공항으로 지켜다가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결식은 그가 평소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 출석했던 정동교회에 가서 영결식을 하게 이르렀고 결국 그 공부를 해서 서울 현충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그렇게 갔습니다. 벤포트 장군을 비롯해서 16분이 그 수동기를 타고 한국까지 날아오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다 김포공항으로 집결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구름도처럼 몰려가지고 결국은 이동 상황을 보는데 서울역, 광화문 그리고 또 나가서 모든 그 일대가 누구 강요한 것 없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국보로서 존경을 하는 그것을 표시한 일을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를 갖고 있고 또 우리 이스라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떠났습니다. 미국은 말합니다. 전쟁을 해서 싸워서 평화를 얻기보다도 이승만을 이기기가 참 힘들었다고 할 만큼 그분은 방공포로를 석방시키면서 그리고 북진을 계속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에는 절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낸 것이 1953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 북한이 많은 미사일을 쏘면서도 결국 남침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것은 미국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요. 대한민국은 사실 미사일이나 핵통탄이 없어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게 전부 우리 겁니다. 일단 유사시에는 미국의 하프 절반의 병력과 무기가 전부 한국으로 바로 직결되게 되어 있고요. 북한은 이걸 잘 압니다. 김정은은 꼼짝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은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자손만대의 이 어른의 건국정신 곧 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쟁, 반공주의,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립하게 되어진 8월 24일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에서 나경원을 비롯해서 또 이국봉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사무총장 문무일 이렇게 몇 사람들이 대동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24일 그렇습니다. 이승만 숙모 로산젤레스 한인의 밤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명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아로마를 지금 위성 조섭을 했고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 시간에 적어도 LA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적어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LA에서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옥중에서 쓰신 독립정신 그것이 바로 1910년 LA 여기서 인쇄가 되어져가 비밀리에 그것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인쇄가 되어서 보급되어진 또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로산젤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서 깊은 이승만의 LA 지역을 다시 한번 사수하면서 앞으로 저로서의 사명 여기 모이신 애국동지들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며 살고 흩어지며 죽는다는 이승만 박사 1945년 10월 16일 김포공항에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중앙청 앞에서 외쳤던 4분 오열된 우리 민족들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뭉치며 살고 흩어지며 죽습니다 하는 유명한 우리 그 수를 남겨놓았죠. 그분의 뜻을 해서 우리는 항상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늘 표시하며 기록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어지는 모든 진행 순서를 열심히 격정해 주시고 앞으로 또 나가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 기념사회가 적어도 우리의 자자손손이 대대자자손손이 적어도 이 정신과 교육이 이어져서 정말 이승만은 바른 역사 무대에 왜곡되고 잘못된 모든 역사를 바로 고쳐서 적어도 조국이 참 살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동포사회의 근익선장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이런 모임에서 적극 독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지회 고문이시고 OMC 이사장 되시는 김기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초보 톡송이 있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걸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추모사 시간입니다. 먼저 이승호 평통회장님 나오셔서 추모하실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하실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몇 사람을 줄였는데요. 1분, 2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님 제가 예전에 그 전기를 잃었는데 우리 조선 세종대왕의 큰형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조국과 민족에 대한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에 박사를 하셨는데요. 이분 논문 제목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칭찬을 받으셨고 현재도 학자들이 봐도 손색이 없는 논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약소국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강압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씀을 하셨고 그 시대 때 벌써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중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중립론자의 어떤 최초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조봉암 이제 진보 인사죠. 이분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토지 개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지 이 토지 지주를 없애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필리핀을 봐도 필리핀은 지주가 지배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잘 살았지만 거기는 또 목장주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지주나 이제 목장주 세력이 있어가지고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다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 5천 역사에 지금같이 자주적으로 외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그늘에서 중국과 일본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팽팽하게 한반도가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자주적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야지 대한민국이 자주적 외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분의 정신을 우리 평화통일과 관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하신 말이 이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중한 어떤 대한민국의 자원을 이 남북 대치 사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만 우리가 경제 발전이나 우리 사회 복리에 사용을 해도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뭉치면 산다는 정신이 평화통일의 정신으로 이어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원로회의 미서부주의 상임의장 되신 김향료 의장이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 추모식을 갖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요새 우리 한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걸 많이 교육시키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지회 고문 되시고 자유민주통일연합 임태랑 회장님 나오셔서 축사 주모서. 네,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오렌지 카운티 거기서 한 40-50마일 가면은 요발인다라는데 기억하실 분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큰 병원도 있고 바로 그 장소에서 37대 미국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왜 닉슨 대통령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한미동맹의 기초를 만드는 분이 1953년도에 리차드 닉슨 부통령 자격으로 한국에 와서 이승만 박사와 담판을 주셨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누구십니까? 아까 우리 성종명 목사가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없습니다만 방공포로 석방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군 출신들 대부분 계신데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이유가 이승만 박사가 동부전선의 사령관이신 정일원 장군한테 북진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됐습니다. 어쨌든 닉슨 대통령 기념관에 가보면 53년도 닉슨 부통령과 이승만 박사가 같이 동맹 협의를 한 내용이 상세하게 거기에 있답니다. 저는 가서 못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께서 그 당시 말이 좋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말이 어디 말이나 통하는 얘기입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죠. 한국은 변방의 조그만 나라였고 미국은 그 당시도 세계 최강국의 나라였습니다. 상호 방위라뇨. 그러면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한국도 와서 도와주겠다는 뜻인데 한국이 무슨 도울 힘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적어 넣기 위해서 이분들이 8차례 합의를 했답니다. 닉슨.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도 많이 양보를 해서 돌아가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리고 한미 동맹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10위권에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정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거 꼭 유지를 시켜야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또 억울한 세상도 맞이하지 않을 것이고 더 번창하는 대한민국을 이루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추모 행사 최학량 회장님 그리고 김성국 사무총장님 그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재미해병대 전후의 서구연합회 박기환 회장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배재동문회 중창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한 회장님. 순서가 박경만 회장님 계신데 지금 안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먼저 나오세요, 박형만. 나가도 됩니까? 네네네. 만이재단 회장님이십니다. 예, 박형만입니다. 이제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더위에 요즘 아주 정말 견디기 힘든 더위가 저희들 사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겪게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노장인데 다들 노인들인데 건강하신 걸 보니까 아주 그 더위를 잘 견디시는 걸로 제가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학령 목사님은 사실 복 받으셨네. 사실 그동안에 이런 모임을 제가 직접간접으로 많이 봤어도 오늘처럼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대히, 그래서 나는 세상이 지금 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참 우리가 세상이 변하기 전에는 힘들었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꿋꿋이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이 모임 추모식이나 이런 행사를 계속 하시더니 결국 이제 성공하신 겁니다. 목사님 하여튼 축하합니다. 하여튼 이런 분, 저는 뭐 이렇게 추모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노하우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데를 잘 가도 추모사 같은 건 잘 못하는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여기 미국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잘 살고 있는 저희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이렇게 대통령을 하신 이분서부터 우리 이게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미국의 그 후원과 그런 지원을 받아서 아까 그 임태랑 회장이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제가 그래도 LA에서 57년째 여기서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떠날 때는 정말 여기 계신 분이 다 가난하고 어려웠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에 와 있잖아요. 이것이 뭐니 해도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이 미국에서 3-4만 군인들이 가서 희생하고, 그때 몇백만이 이제 6.25는 희생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세계에서 강한 나라, 자유가 보장된 나라, 여러분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원하고 아직까지도 같이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선진 대열에 우리가 살 수 없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 안 됐다 하는 생각을 저는 외람되게 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게 추모에 대해서 그저 슬퍼하고 기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이 다음에는 우리 최학령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배가해서 로스앤젤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단일 민족, 우리 한민족이 많이 사는 이곳에서 이것이 이제 배가해서 앞으로 이제 정말 세계에서 우리 로스앤젤레스의 이 이승만 추모의 이 모임에 세계에서 가장 이름나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모임으로 발전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유한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유한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58주년, 서거 28주년 이 서거에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추모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최학령 회장님과 그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보면 건국 대통령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고 또 서거일을 이렇게 기념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와 같이 추모할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최학령 회장님 그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은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서 예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자꾸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서 다 빼고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미국에 오셔서 5년 동안에 공부를 하시면서 대학을 세 곳에 다니시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천재입니다. 천재 아니고는 5년 동안에 물론 영어는 잘하신다고 그러지만 한국에서 대학을 한국 오셔서 박사학위까지 받는다고 하는 거 참 그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건국 대통령께서는 격정의 시기에 해방운동을 하시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실 때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건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53년 10월 1일에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잘 사는 것은 이와 같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6.25 독난으로 해서 폐허가 됐던 그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한미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님의 지난 그 과거가 잘못 조명이 돼서 참 그동안 참 이렇게 잘못 전해진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렇게 건국 대통령을 다시 재조명하고 또 참 이게 반가운 것은 늦었지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이제 기념관을 또 설립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참으로 그동안에 잘못된 그 역사를 바로잡고 또 기념관도 이렇게 잘 설립이 되고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귀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추모 톡송이 있겠습니다. 남가주 배지동문회 중창단 고문 최영민 장로님 외에 박영천 장로님, 최영기 장로님, 윤석두 장로님 나오셔서 톡송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온 그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추모사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한군인의 미수부지의 위재국 회장이 그 다음 미주 한인재단 이병만 회장님 나오셔서 연이어 해주시겠습니다. 현군, 제가 제한군의 미국 서부지회장을 맡고 있는 위재국입니다. 사실은 추모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멋지게 써가지고 올 텐데 그런 말씀 없다가 와서 당장 하라 그러네요. 저는 사실 오늘 58주년 이승만 대통령 추모식을 맞아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사실 저희는 세계에서 빈국에서 세계 최강의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어서 올해가 7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영민함과 외교력을 가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최빈국의 나라가 최강의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또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고 그에 부응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으로서 반도체 산업, 조선업, 방위산업 모든 것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천 비행장에서 KF-21 전투기가 매일 세계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58주년 이승만 대통령 추모식을 경건히 받아들입니다. 추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만 회장님, 미주 한인재단 이병만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저는 그 70세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기적에 이루신 이승만 대통령을 그 올해 1월 한미동맹 70주년 및 110주년 미주의 한인의 날 대행사에서 기루에 길을 내다의 책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님을 16인 위인전에 다시 우리 미주 해외에서의 시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전 세계에 알리시고 당시 이루기 힘든 한미 상호조약 체결, 독도를 포함 평화선을 선포, 반공포로들을 석방한 일들의 책을 냈는데 추후에 우리가 발제대회를 이상용 총장, 언론들과 저희가 매달 건국일 전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행사 전에 아마 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국에서 그 해외를 빛낸 16인 위인전 책자 발제에 김홍신 작가, 대한민국의 대수장, 대한민국 국가원로의 전 장관님들, 현직 민주국힘 등의 의원이 발제를 성대하게 마치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중에 또 포함이 돼 있고 재조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게 준비를 안 했으면 간단히 그냥 하는 게 쉬운데 제가 좀 책으로 줄여서 그럼 말씀을 한번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는 추모식을 맞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또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이는 1950년도에 탄생한 미국 CBMC 기독 실업연회의 핵심 말씀 기절로 바로 힘의 규합도 천국이 어딘가 갈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사람 두세 명이 모인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 한 말씀을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정신적 신앙의 핵심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적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조선 500년 역사에 중국의 500년의 착취와 일본의 36년의 착취를 당하면서 우리는 1940번의 침략을 넘도록 뺏기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 합하지 못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자기만의 야욕을 위해서 도와준 사람 잘라내고 당파 싸움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큰 문제였음을 돌아보는데 오늘 대한민국과 동포사회는 과연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또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정신을 상기하며 개인적 이기주의와 원치 않는 희생이라면 희생적 봉사라면 원치 않는다면 뒤로 조용히 물러나는 이 시점이 돼야 내년 4월 우리 정권이 다시 국힘이 다시 한번 윤통께서 이어받아 우남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훌륭한 안창호 선생의 훌륭한 것을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무엇합니까?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의 희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희생,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몸으로 우남 선생을 쫓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북한의 원치도 않는 통일을 이용해서 정치를 써먹는 잘못된 정치인들을, 잘못된 단체장들을 뒤로 이제 오늘 추모식을 맞아서 물러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롱 회장님 오셨습니까? 노명수 회장님 오셨습니까? 배무환 회장님만 오셨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6.25 참전 유공자회 이재학 회장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3.1 여성 동지회 캐롤리 회장님 연이어 나오시겠습니다. 충성. 저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미서부지회 회장 이재학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후에 저희 부대를 일선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드리려고 합니다. 휴전 후 56년 추운 겨울 1월 달에 참모총장 백선엽 장군과 육군 군단장 백인엽 장군 형제간이 4성, 3성, 7성 장군의 별을 달고 부대에 그 순시를 하셨어요. 방문하셨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악수를 하게 되는데 악수할 적에 절대 손으로 꽉 쥐지 말라고, 손을 살짝 대라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노 대통령의 손이 혹시 상처날까 봐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젊은 군인들이 함부로 꽉 쥐지 말라고 그냥
살짝 되기만 하라고. 저는 학도병 출신으로서 6.25 참전 때 약동강 다부동정 퇴사 백선엽 장군이 일사단장의 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임관 후 전방 소대장으로서 포천 북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모총장 사성장군인 백선엽 장군과 육군단 군단장인 백인엽 장군 휘하에 있는 부대에서 저는 중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예의로 우리 부대 각 사단 각 부대에서 선발된 부대들이 나와서 열병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추운 날 열병식 중에 이 대통령은 서부전선 대한민국 서부전선 하늘에 칠성이 7개의 별이 지금 빛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참모총장과 군단장을 칭송해 주는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각 부대 전방에서 지금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지휘관들을 하나씩 악수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앞에서 대통령이 악수를 할 적에 살짝 됐는데 대통령이 꽉 주면서 손이 너무 찬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뭉클했죠. 이 노 대통령이 젊은 군인의 손이 너무 차다고 안쓰러워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후에 부대에서 열병식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에는 장병들에게 흰 장갑을 전부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비하심과 그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이미 말했지만은 그 자비하신 그 노 대통령의 온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모를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롤리 회장. 안녕하세요. 미주 3.1 여성동지회 제17대 회장을 맡은 캐롤리입니다. 이전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 항상 제58주년 추모식을 맞이해서 제가 두 가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께서 크리스찬이라는 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광대한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크나큰 정말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의 첫 단추를 끼워줬다는 점 정말 항상 그 은혜로 생각하면서 존경하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짧게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추모시 시간입니다. 우리 지혜의 이사님 계시고 미주건의회 회장 되시는 김복임 회장님 나오셔서 추모 시를 주시겠습니다. 추모시 연정 김복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님의 제58주기 서거일 2023년 7월 19일 오늘 모든 국민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추모드리나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길이 남겨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 모두의 가슴 안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고자 힘쓰고 있나이다.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이승만 박사님의 정신을 본받아 2세 3세 후손만대의 길이 받들어 대한민국의 번영과 나아가 자유통일이 이루어져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1등 국가로 우뚝 서야겠나이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는 날까지 목숨 바쳐 나라 사랑, 결의 사랑, 무궁화 사랑, 가족 사랑, 자유통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아낌없이 기여하겠나이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대한민국 만만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간증 시간인데요. 박현미, 현미님 오셨습니까? 박현미는 안 오셨어요? 여기는 오셨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6.25 전쟁 때 최초 방송을 하신 위진록 아나운서님 나오셔서 간증 하실 얘기는 너무 많지만 줄여서 한 4분 하시겠답니다.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된 위진록입니다. 나이는 95살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얘기하는 중에 얘기가 잘못되는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25 때 공산 침략군이 침략을 시작했다고 하는 제1호를 방송한 아나운서라는 것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그 1950년보다도 3년 전에 1947년에 KBS 아나운서가 된 사람이에요. 19살 때 아나운서가 된 사람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애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하시면은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도 그 방송국에 오시면 그 소개도 하고 인터뷰도 할 기회도 있었고, 공식 성사에서도 만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물론 공식 석상에서 만나 뵙고, 어떤 때는 그 영남, 호남 지역 이 초도 순시를 하실 때는 이분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서 같이 그 중계 방송을 하면서 지낸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요, 제가 볼 때는 참 똑똑하다고 그럴까, 말씀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좀 근엄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지만은 자기 그 손자 같은 어린 아나운서가 이 마이크로폰을 갖다 댈 때 이 박사님께서는 인자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는 그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지만 6.25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1950년에 서울 수복된 다음에 일본의 도쿄에 있던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 여러분께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요. BUNC, 유엔군 총사령부의 방송입니다. 이렇게 스테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얘기하고 방송하던 방송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2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질 못하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왔죠. 미국에 이민 와서 지금 51년을 살았으니까 해외에서 73년을 산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최근에 와서
살면서 가끔 이승만 박사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저한테는 비극적인 그런 정치가 슬픔을 가지신 정치가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의가 아닌 그 타의에 의해서 하야를 하셨죠. 그리고 그랬던 그 고향 이 고국을 떠나서 다시 미국으로 오셔서 세상을 떠났죠. 그 소식을 저는 해외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분이 돌아가셨다. 이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분은 참 너무 불행하게 말년을 지내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분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신 그 업적, 그 빛나는 업적을 생각하는 그 대신 슬픔을 가진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는가? 이 박사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그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말년에 슬픈 생각만 해서 되겠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분이 하신 업적을 정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참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승만 박사 왜 이분이 슬픈 생애 나중에 그 말년을 맞이하셨습니까? 문재인 같은 그런 그 개인의 이름을 들여서 안 됐지만은 정복자 좌익분자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함을 받아가면서 지금 그 박사님께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박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자유민주주의 터 밑에 나라를 세우신 분이에요. 또 이분은 공산 침략이 감행될 때 통수자로서 정치를 하시면서 미국과 우방들과 손을 잡고 우리 조국을 공산주의 침략에서 구해내신 분입니다. 왜 이분을 제가 슬픈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이 기념사업회를 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 이승만 박사님의 업적, 이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한 발전한 나라로 발전한 빛을 세우신 분에 대한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운동을 좀 해나가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그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빈 속에 하는 시간입니다. 네, 좀 바쁘신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는데 식사도 못하고 가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원래 시간보다 한 30분이 더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 촬영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 식사하시면서 나머지 순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금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내빈 속에 식사하면서 하도록. 구독,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